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집에 영양제 몇 개나 있으신가요? 비타민C, 비타민 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마그네슘, 아연까지 정말 많이들 드시고 계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건강하려면 뭔가 먹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한 달에 영양제 값만 2, 30만 원씩 나가고. 그런데 정말 건강해졌나요? 몸에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오늘은 진짜 건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양제에 쓸 돈으로 이 세 가지에 투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과학적으로 맞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영양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2019년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는 건강한 성인에게 특별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는 아예 영양제와 미네랄 보충제의 돈 낭비를 그만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을 정도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영양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축적되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 조직에 저장되면서 천천히 배출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 골다공증, 심지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 결석이나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양제 업계가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0조 원 규모예요. 한국만 해도 연간 2조 원이 넘는 시장이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계속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타민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 영양제 없으면 노화가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자연 상태의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와 합성 영양제는 체내 흡수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합성 비타민C의 흡수율은 천연 비타민C보다 현저히 낮고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그 효과도 제한적이에요. 반면 오렌지 같은 과일에서 얻는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작용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흡수돼요. 물론 특정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흡수 장애가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영양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대부분 불필요한 거죠. 그럼 진짜 건강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천연 약국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근육이 수축할 때 나오는 물질들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예방해줘요. 이를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는데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 같은 물질들이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운동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면역력 증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백혈구 활동을 촉진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특히 NK세포라고 불리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으로 혈당 조절인데요.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탁월해요. 운동하면 근육세포가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서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져요. 이 효과는 운동 후 48시간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건 기본이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춰줍니다. 정신건강 면에서도 운동은 최고의 약입니다. 운동할 때 나오는 엔돌핀은 천연 모르핀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행복감을 주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도 촉진해서 우울증과 불안감을 크게 줄여줘요. 실제로 경증 우울증 환자에게는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운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운동이 아니에요.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나뉘는데 각각 다른 효과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과 지방 연소에 탁월해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이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발전소가 증가해서 에너지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지구력이 좋아져요. 근력 운동은 근육량 증가와 골밀도 향상에 효과적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 맨몸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근력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해서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고 골격에도 자극을 줘서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루 30분씩 주 3, 4회만 해도 충분해요. 헬스장이 부담스러우면 집 근처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빠른 걸음으로 30분만 걸어도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계단 10층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약 100칼로리를 소모하고 하체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이에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 같은 맨몸 운동도 정말 효과적이고요.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주에는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15분, 셋째 주에는 20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무리하면 부상 위험도 있고 지치기 쉬워서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바로 식사입니다. 여러분, 음식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영양제라는 거 아세요? 자연 상태의 음식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오렌지 하나에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섬유질, 엽산, 칼륨 등 6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있어요. 이건 어떤 영양제로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영양소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3, 4배 증가해요. 시금치의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되고요.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영양제로는 절대 재현할 수 없어요. 좋은 식단의 원칙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무지개 색깔로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빨간색 토마토와 수박에는 라이코펜이, 주황색 당근과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노란색 옥수수와 파프리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초록색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는 엽록소와 설포라판이, 보라색 가지와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요. 각각 다른 항산화 효과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죠. 둘째로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흰쌀보다는 현미,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세요. 도정 과정에서 제거되는 겨와 배아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통곡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생선, 계란, 콩류, 견과류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해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넷째로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해요. 이런 좋은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생성을 돕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해요. 반면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로우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과자, 음료수 등은 최대한 피하세요. 이런 식품들은 당분, 나트륨, 인공 첨가물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하고 치매 위험도 13%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는 적게 먹는 거예요.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보면 아침에는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먹고 방울토마토와 함께 드시거나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넣어 드세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미역국 같은 한식 정식이 좋고요. 저녁에는 샐러드에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올려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80% 정도만 건강하게 먹고 20%는 여유롭게 즐기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건강식보다 즐겁게 먹는 적당한 음식이 더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소화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간단한 실천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식사할 때 휴대폰 끄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한 입에 2, 30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요. 하루 물은 체중 1kg당 35에서 40ml 정도 마시세요. 70kg이시면 2.5에서 3리터 정도예요.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기 쉽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야식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면입니다. 여러분,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수면은 크게 렘수면과 놀렘수면으로 나뉘는데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놀렘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체 회복이 일어나며 렘수면 중에는 기억 정리와 뇌 해독이 이루어져요. 먼저 성장 호르몬 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특히 깊은 잠에 빠진 첫 번째 놀렘수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분비돼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의 근육 회복, 지방 분해, 피부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밤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다음으로 면역체계 강화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 T세포라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향상되고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이 분비돼요.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해서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실제로 하루 4시간씩만 자면 감기 걸릴 확률이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기억 정리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낮에 경험한 정보들이 해마에서 대뇌 피질로 이동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이 수면 중에 일어나요. 특히 렘수면 단계에서 불필요한 기억은 삭제하고 중요한 기억은 강화하는 과정이 진행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글림파틱 시스템도 수면 중에 활성화돼요. 뇌 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흘러다니면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해요.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30% 감소, 당뇨병 위험 40% 증가, 비만 위험 55%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48% 증가, 우울증 위험 3배 증가. 정말 무서운 수치들이죠. 수면 부족이 살찌는 이유도 과학적으로 명확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해요.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높아져서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그럼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침실 환경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보세요. 첫째로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최적이에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1, 2도 떨어지는데 실내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방해받아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틀어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을 약간 낮추시는 게 좋아요. 둘째로 조명 관리예요.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 디지털 시계 불빛,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까지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거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세요. 멜라토닌은 어둠을 감지했을 때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 조금의 빛만 있어도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셋째로 소음 문제입니다. 조용한 환경이 최고지만 도심에서는 완전한 정적이 어려우니까 백색 소음이나 귀마개를 활용하세요. 백색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로 갑작스러운 소음을 마스킹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로 침구에 투자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가 정말 중요해요.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선택하시고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중간 정도 경도가 좋아요. 하루 7시간씩 사용하는 걸 생각하면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수면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들도 매우 중요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을 금지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을 해보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에서 8시간이라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술도 수면에 좋지 않아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위장이 활발히 움직여서 잠들기 어려워요. 운동은 좋지만 잠들기 4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운동 후 체온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건강은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운동. 근육은 천연 약국이다. 둘째, 식사. 음식은 최고의 영양제다. 셋째, 수면. 잠은 최고의 보약이다.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달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두 번째 달에는 체력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고, 세 번째 달에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오늘은 30분 일찍 자기, 내일은 계단 이용하기, 모레는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실천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